보통 공부해라는 말을 할 때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이 말투, 이 표정, 이러한 톤, 이러한 크기로 하는 사람 없어요. 아까처럼 멀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해야지라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잘 안 들을 때 팁.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가까이 가서 작은 목소리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바쁘고 잘 때 바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집안일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물건 챙기고 애들 돌보고 하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설거지하면 이제 시끄럽잖아요, 물소리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고 아이한테도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들릴까봐 밥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크고 멀리까지 가는 소리를 내요. 아니면 자기야 이거 어디다 놨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서로 멀리서 얘기를 하고 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 신경 쓰는 목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표정이나 어떤 감정이나 발음, 목소리 톤 이런 걸 모두 잃고 목소리 크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보이스톡 이런 걸 쓰다 보면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엄청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전화했던 거, 대화했던 목소리랑 다르게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큰 목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4번의 오해의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한테 말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내 큰 목소리를 보고 오해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오해를 해요. 내가 크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되거나 뭔가 공격적이거나 내 귀에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또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는 건 위급한 상황이구나, 위협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부드러운 표정으로 못 내요. 보통 진짜 큰 소리를 내면 이렇게 인상 쓰고 여기 힘줄 나오고 입 크게 벌리고 공격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 공격적인 상태, 화난 상태야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큰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화났구나, 답답하구나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고요. 네 번째로 상대방, 배우자가 스스로 본인이 화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답할 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화났다, 답답하다로 역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최면을 걸거나 상담을 하거나 사랑을 속삭이거나 이럴 때 큰 목소리를 하는 거 보셨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데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귓속말을 한다든지 속삭이든지 이렇게, 아니면 공기반 소리반으로 말을 하든지 나 네가 좋아 이런 느낌으로 좀 느끼해요. 이렇게 하면은 더 사랑을 하는구나, 감정이 좋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보통은 작은 목소리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애기를 안고 있을 때 들었던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 작은 목소리일 때는 이 사람과 친분이 있구나, 친하구나, 이 사람은 날 해치지 않고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요. 1살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커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식을 우리가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에 우리는 좋게 반응을 해요. 물론 설거지도 바쁘고 아침에 정리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는 중요한 서로 간의 관계를 잃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정말 진짜 너무 인고 부부고 진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이렇다면 너무 바쁘면 뭔가 해야겠죠. 아니면 두 분이서 같이 음식점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꿈에서 깼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하면 중요한 대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조금 짜증이 난다 하면 바로 그만두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좀 불안해하거나 슬프거나 좀 신경질적일 때, 상대방을 봤는데 신경질적이고, 이때는 서로 대화를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사전에 기분 좋을 때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 아프거나 이럴 때는 중요한 대화들은 웬만하면 피하자. 어디가 아파? 이런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어디로 이사 갈지 부동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플 때는 판단력도 안 좋고 서로 말하기 힘들 수 있고 표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때는 최대한 피하고,
우리가 괜찮을 때, 건강해지면 그때 중요한 대화를 하자. 이때는 꼭 필요한 대화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는 약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작은 목소리로 하고, 아이들도 들을 때 가까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의 눈을 보고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숙제하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숙제하랬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작은 목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얘가 골라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듣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부부 사이에도 하시고 커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다 마찬가지. 그리고 아이들이 컸어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이가 됐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랑 멀리서 말하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보통 공부해라는 말을 할 때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이 말투, 이 표정, 이러한 톤, 이러한 크기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처럼 멀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해야지라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게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멀리서 하실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게 아무래도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거리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목소리 크기가 잘 안 들리더라도 작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게. 그리고 목소리 톤을 다듬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도 최대한 일정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말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는 이어폰 듣다가 갑자기 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할 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학부모님께 하면 꼭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바쁜데 어떻게 이걸 다 멈추고 설거지 같은 거 안 하고 애들하고 대화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대화는 하셔도 되지만 중요하게 이 아이가 꼭 이건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숙제해야 돼, 아니면 지금 이제 자야 돼, 이런 것들 있죠. 컴퓨터 그만하고 엄마가 시킨 거 이거 해야지, 이럴 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하세요. 근데 이것조차 할 정도로 바쁘다 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기가 싫다, 그럼 아이들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나는 진짜 그 중요하다는 걸 하면서 1분도 못 내는데 1분도 못 낼 만큼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해놓고 왜 못 알아들어, 일본어로 말해놓고 왜 못 알아들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면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하게 돼요. 차분하게. 아이도 큰 소리를 내다 보면 목도 빨리 상하고 목소리 톤도 안 좋아지고 짜증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가까이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할게요. 부부관계나 자녀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